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교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지훈 멘토입니다. 정지훈 멘토님, 시장이 크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금 안 좋다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종목마다 좀 변동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예, 금일 거래소 시장을 좀 먼저 보시게 되면 지수는 이렇게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0.2% 하락한 2141.8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약보합세입니다. 약보합세인데 상승한 종목 수가 300여 개가 안 되고요. 대신에 하락한 종목이 521개,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주도 섹터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금일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들, 이 흡사병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삼성물산이 상한가를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제일모직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아모레퍼시픽, 삼성생명, 삼성 SDS, 즉 삼성그룹주들이 나홀로 상한,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종목군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쪽 섹터의 흐름들도 이렇게 썩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도 않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특히나 삼성그룹주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 다른 종목군들은 다소 이제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상반기 고점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박스권역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6월달 시장도 그렇게 5월달 시장과 그렇게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달이나 6월달이나 별반 다를 건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종목에 대한 이 종목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차별화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 6월달에 이제 상한가제도 30%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질 그럴 부분들입니다. 미리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단 전날 공개방송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708.24포인트, 약 0.74% 정도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종가 기준으로 710포인트대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 710포인트대를 안착, 즉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라든가 이런 걸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710포인트를 깨져버리게 되면 단기 쌍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결국 박스권역으로 여전히 진행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차별화의 시작인가 아니면 주도주가 여전히 조정을 받고서 재차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 쪽, 특히나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차별화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다음 카카오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 7%대 급락 나옵니다. 아마 7만 원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7만 원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단기 저점이 형성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의 매도는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주도 섹터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가 아니면 올라간 종목군들 중에서 더 치고 나가는 그런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부분들 즉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상한가 제도를 눈앞에 두고 있죠.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점은 늘 강조 드려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요 지금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이 되면서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금일 상한가를 갔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대형주가 어떤 합병에 대한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한꺼번에 상한가를 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참 굉장히 대단한 부분인 듯 보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조금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서 혼돈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뭐 가짜 백수호 사태 때문에 이때까지 말이 많았던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경우에는 그 관심이 지금 주력계로 딱 번지면서 내추럴 엔터텍은 이제 상한가를 갖고요. 그 불똥을 딱 저 주력계 쪽으로 튕겨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죽어도 혼자는 못 죽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국순당이 오늘 금일 하한가를 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점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승 가닥 속에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재편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쓰시기보다는요, 서울경제TV를 좀 집중적으로 시청하시면서 해안들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중요 몇 가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현대페인트 도심형 면세점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현대페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페인트가 금일 지금 현재까지도 한 4% 이상 되는 상승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의류 화장품 관세가 중국의 절반으로 인하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영유아 관련주 또 얘기 드렸어요. 그죠?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도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적 부분이죠. 청년 고용 지원에 대한 부분들, 사람인의 의치하라고 윌비스를 드렸는데요. 윌비스를 조금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윌비스에 대해서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분할로 매수하시면 충분히 크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어떤 정책적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기업들의 가고자 하는 산업적 방향, 이런 것들에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저희가 이 정책적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이 받쳐줄 수 있는데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전화 수화기 들고 전화번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젠을 매수하셨어요. 41,300원에 비중 20%를 매수하셨습니다. 단기 목표가 중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단기면 단기, 중기면 중기,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올라가게 되면 팔고 싶은 생각이 겁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마크로젠이 무상증자를 단행했죠. 4월 달에.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고점, 45,000원대 고점을 형성해 주고, 그리고 나서 재차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한 매물 소화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1선짜리대를 지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4만원짜리대, 즉 일단 4만원짜리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단 자리대는 한 33,000원 요 자리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1차 37,000원대, 2차 4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보셨다라고 하게 된다면 일봉을 보실 필요성이 없겠죠. 월봉 차트를 보면 여전히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 RT캐스트입니다. 매수 11,000원 비중 10% 힘들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RT캐스트가요, 이유 없이 지금 좀 빠졌죠. 결과적으로 이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치고는 너무 많이 빠졌고요. 실적은, 크게 지금 차이 나는 바가 없는데, 오히려 더 많이 빠졌죠. 근데 이 종목은 향후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일 종목이지,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송용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독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중장기적 모멘텀을 쥐고 있는 만큼 저는 이 바닥권 영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8,000원대가 늘 바닥권 영역을 형성해 왔고요. 길게 상장되고 난 이후에 보면 길게 이 바닥권 영역에서 지금 11,000원대 부근에 상단 영역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바닥 영역이죠. 그러니까 쌍쌍쌍 바닥입니까? 자, 이 쌍쌍쌍 바닥입니다. 그런데 크게 지금 예를 들면 악재적 요인이 없이 빠졌던 쌍쌍쌍 바닥이라면 굳이 이 구간은 손절할 자리대가 아니고 들고 가셔야 될 자리대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방송용 클라우드의 유일한 업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중장기적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지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대우증권 15,000원에 20% 매수했는데, 네. 먼저 최고 갈 때 18,000원까지 갔는데, 놓쳐가지고 또 좀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 싶어 전화가 드렸습니다. 15,0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예. 단기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길게 보셨나요? 장기 상관없고요. 그때까지는 매수 가격 이상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밀리면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아버님. 예. 네, 그러니까 단기로 보셨는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는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장기로 보겠습니다. 네, 중장기로 보시면 가지고 가셔도 돼요. 예. 대우증권이 1분기 실적도 좋았는데요. 예. 2분기 실적도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증권업종 자체가. 네, 그리고 금리 부분들도 은행 쪽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증시 쪽으로 쏠림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 쪽 섹터는 괜찮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네.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종목들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부분들만 잘 현명하게 넘어가시면 네. 수익을 18,000원대 다시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버텨보시고요. 네.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대우증권이 만약에 급락이 예를 들어 나왔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주가가 한 13,000원을 깨고 막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예. 그럼 확 더 사버리세요, 그냥. 예. 네, 아이고, 확 예. 그냥.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유 있게 보시면 수익 충분히 내고 나오실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정면타님은 한 가지 전에 비아토가 말씀하신 분이 좀 사놨는데, 그거 한 가지만 더, 지금.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 들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장기적으로 고맙습니다. 예. 네. 유행어처럼 읽어보시는 유행어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삼성물산요. 매수가는요? 5만원. 5만원요? 예. 5만원. 비중은 어떻게 잘 되세요? 봐주이소. 예?
잘 봐주이소. 예, 잘 봐드릴게요. 비중은 얼마 되세요, 어머니? 비중은 50%예요. 5만 원이면 어머니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2010년도 예, 얘기인데. 오래됐습니다. 예. 예. 9만 원 가도 안 파셨다, 그죠? 예, 안 팔았어요. 어허. 그 순간에 두 번 그 정도로 올라갔어요. 갔는데도 안 팔고 그냥 집에 던져놨는데, 그래가 오늘 상한가 치길래 그만큼 안 간다고 하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시고 오늘 10% 팔았거든요. 그러고 네. 50%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자, 이게 이제, 추세를 꺾기는 꺾었어요. 그죠? 이제 뭐, 지배구조 개편해서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저항대가 보이는 것이 66,800원 선이에요. 62,800원이요? 66,800원. 그래요? 예. 거기 오늘 저항대가. 잘못 팔았네. 오늘 잘못 팔았지, 그러면? 그렇지. 예. 예. 조금 더 기다리실 거예요. 상한가 갔었는데. 상한가 가면 원래 파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라, 예. 예. 내는 금방 팔리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66,800원 선에 66,800원. 예, 저항대가 한 더 있으니까 거기서 비중 아예 반을 줄이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거기서 66,800원 내가 반은 줄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50%면 한 25%만 놔두고 다 25%는 파세요. 그리고 예. 다른 종목 교체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안 그래도 제일모직을 팔까, 이거를 팔까 싶어서 삼성물산을 팔았는데, 제일모직도 가지고 있을까요? 제일모직도 가지고 계세요. 예. 제일모직은 글쎄요. 제일모직은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라서 네. 그리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모직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사실상. 오늘 삼성물산을 10% 팔았거든요. 예, 제일모직은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게 삼성물산이 68,800원 돼갖고 밀리면은요. 예. 66,800원 거기서 밀리면요. 예. 제일모직도 일부 가치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같은 가치 모멘텀을 올라온 거는 예. 같이 예.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아시겠죠? 9월달까지는 올고 갔다 내려갔다 많이 할까 싶어서 그 송이 한 번 더 팔았다가 내려가든 팔까 싶을 생각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66,800원에서 일단 반 정리예요. 그때 예. 제일모직도 같이 반 정리를 하세요. 예. 예, 아시겠죠? 제일모직도 한테 더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근데 예, 알겠습니다. 같이 파실 때 같이 파세요. 그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자, 문자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세미콘을 매수하셨어요. 23,700원에 비중 25%를 매수하셨는데요. 비싸게 일단 매수를 하셨네요. AMOLED 장비주죠. 중국 수혜주고요.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HTS상에서는 실적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오늘 1분기, 요번 1분기 때 예상이 30억, 영업이익의 당기순이익 2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됐죠? 연결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라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1분기 때 78억, 80억도 안 됐는데 올해 1분기 218억 했고요.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고요. 작년 영업이익 1억 9천 손해였었죠. 손실이었는데 30억대로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5억 5천의 적자였는데요. 당기순이익이 25억 6천만 원이죠. 일단은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삼성, LG 쪽에 시설 투자를 늘리고 있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앞자리 숫자 바뀌는 3만 원대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많이 밀리게 되면 한 2만 1,000원대 2만 1,000원 정도 때까지 밀린다면 비중을 더 늘리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입니다. 후성을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후성 4,350원에 비중 30%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 저번에도 상담을 한번 드렸는데요. 후성이 크게 실적적인 모멘텀이나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올라오는 것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 드렸었는데 그 점이 참고가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4,300원대의 저항대가 분명히 있는데 이 자리에서 들어가셨다는 거. 이거 자, 선을 한번 꺼봐 드릴게요. 제가 이 선 끊는다고 돈 더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참고가 잘 안 되시네요. 그죠? 전에도 이 후성이 이 가격대에서의 저항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앞부분에서 수도 없이 이 가격대, 똑같은 가격대죠. 바로 4,400원 부근대의 가격대에서 늘 저항대를 맞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뚫고 올라오면서 이거의 지지를 형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지지가 또 무너뜨리고 나와지면 이게 저항대거든요. 결과적으로 4,300원대 부근, 그러니까 4,400원 부근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은 뭐 매수하신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항대로 올라오기를 좀 바라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 일단은 지지선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들. 지지선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3,090원이죠. 요 근처에서 지지만 이루어진다면 다시 4,400원대 부근까지 저항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천리 자전거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21,5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 좀 볼게요. 21,500원짜리 매수를 하셨는데요. 1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슈퍼겜이라고 하죠. 주식농부. 박영옥 씨가 지분을 늘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소강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아무래도 이건 단기적으로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여유있게 보셔야 될 것 같죠.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24,000원에서 25,000원, 25,000원 정도 되겠네요. 단기 목표가는 25,000원 지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분기까지 아마 2분기, 3분기 때 계속 실적이 좀 좋지 않을까.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3만원 정도까지를 일단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5886님, 동성제약 7,600원에 30%라고 하셨습니다. 동성제약을 왜 이래 늘 고점에서만 자꾸 따라 붙으실까요? 자, 분명히 두 번이나 말씀드렸던 구간이 한 번은 4,000원대이고 한 번은 5,000원대였는데 또 따라 붙으신 거 보면 늘 9,000원대 나오시고 7,500원대 이래 막 나오십니다. 자, 올라가고 난 이후에 더 올라가는 부분은요, 크게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산업 성장성은 있어요. 사실은 중국향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받쳐줄 거. 그런데 굳이 많이 기다려야 된다면 조금 매수를 조금 보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라간다고 해서 금방이라도 올라갈 것 같이 따라 붙으셔서 이제 문제가 된 상황인데 저는 더 들고 가실 것을 권해드릴게요. 분명히 중국향 매출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봉독 화장품 최근에 이제 봉독에 대한 얘기 벌독 있잖아요. 그죠? 봉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봉독이 굉장히 비싸대요. 그런데 이 봉독 화장품 출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미 그 제품 판매로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화장품으로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모두 이제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은 오히려 추가 매수 자리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자꾸 높은 가격대에 따라 붙지 마세요. 이거 결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저는 매수 관점 그리고 보유 관점 말씀드릴 테니까요. 9,000원대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라는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넥슨 GT요. 넥슨 GT요. 매수가하고 네.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7,000원에 30%요. 30%?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그때, 인터넷 좀 보고 그냥 좋다 그래서 샀어요. 어머니 게임 혹시 하세요? 할지 몰라요, 아이는 하는데. 일단 넥슨 GT가 한 차례 크게 시세가 났죠?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횡보를 좀 더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예, 넥슨 GT에 대한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아직까지는 이 HTS상에 나오질 않았네요. 예. 잠깐 한번 볼게요. 넥슨 GT를 보게 되면 5월 15일 날 분기보고서가 나왔네요. 예. 연결로 보게 되면 안 나왔고,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0% 정도, 10% 조금 넘게 늘었네요. 영업이익 늘어났고요. 네. 당기순이익도 한 3, 4% 정도 늘어났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 동기 대비보다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떠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죠? 예, 네. 팔찌를 놓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게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일단 17,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요. 예. 조금 고가권역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매수한 금액이 고가가 아니라고요? 고가권역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예. 매수가 위로 올라가서 한 18,000원 정도 되면 네. 일단 잘라내고 난 다음에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18,000원이면 지금 본전 17,000원 와서 팔려고 하는데 네. 언제 올 것 같아요? 너무 내일 자리대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게 내일요? 내일 자리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내일 아마 이 저가 오늘 형성된 저가를 깨면 안 될 거예요. 예. 만약에 이 저가를 깨버리게 되면 예. 12,000원대부터 17,000원대 박스권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매수가 정도 그 이상 권역부터는 한 번쯤은 매도를 해주고 예. 다시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000원대가 한 달 사이에 오히려 올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내일 당장이라도 내일 주가가 말고요. 갈 한 수가 달 있을 것 동안이라도. 같은데 예? 가능성은 없지는 않아요. 네, 가능성은 없지는 않은데 예. 일단 게임주들이 계속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컴투스가 유무상증자 진행을 하죠. 예, 그래서 아까 투심이 봤어요.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다른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일단 실적이 그래도 나오는 그런 주식이고 넥슨에 대한 시너지 부분들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네. 한동안은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시간값을 주게 되면 매수가 위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기다리면은 좀 올까요? 글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사실.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시간은 그래도 오기는 올 것 같고요, 매수가. 네네, 좀 그 정도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럼 한 16,500원 정도면 반 정도 줄이고 또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저라면 딴 종목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소금 투자하십시오. 예. 예,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가요, 4포인트 약간 하락세가 나오는 약보합 선상에서 마감이 될 듯 보입니다. 2141선에서 지금 예상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장 막판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강보합으로 끌어올렸던 장을 하락세로 과연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오늘은요, 외국인이 소폭 매도에 나섰고 기관들이 또 매수세로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매수의 폭이 강도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폭도 크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지금은 흔들흔들 거려야 될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어떤 유동성 장세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위험자산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 관점 계속 유지하시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총 상위주들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즉 전자 쪽에서의 두드러진 약진이 보이는 반면 현대차라든가 이런 이제 운송 쪽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한 종목들이 있고, 지금, 또 하락을 이제 다시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 안 좋다고 말씀드렸던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모두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약보합세 정도 보이는데요. 조금 오늘은 여전히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도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 매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 즉 차익 실현 매물로 보입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급락세가 아마 전체적인 하락장을 좀 이끌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셀트리온이 7% 되는 7%가 넘는 급락이 나온 반면에 다음 카카오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멘토님이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마감이 되었습니다. 클로징벨이 울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 코스피 모두 약보합세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시장, 여전히 낙관적 관점 좀 유지하고 가야 되는지 정지훈 멘토님 얘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관적인 관점은 종목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박스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여기다 이제 종목장이 나올 겁니다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내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의 구도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약보합권역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특히나 삼성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죠.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겁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 재료적이나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따라하기는 힘듭니다. 이미 가격적으로 변동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척도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특히나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한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전략이 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 대한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외국인과 기관 쪽 모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와주지는 않았다라는 거, 매물에 대한 공백 구간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런 시장은 유지가 될 것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708포인트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710포인트대 지지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쪽 섹터들은 내일장이 아마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백수에 대한 부분들, 식약처 발표에 시비가 교차됐다라는 거, 컴투스 유상증자 한다라는 거,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고가권역에서 얘기가 나오죠. 결국엔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들을 일단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상한가제도 커지게 되면 변동성 또한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럼 결국 이미 선반영 받았던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 그러한 종목군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역시 많이 올라있던 종목 리스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늘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역시 올라가 있는 종목군에 눈이 가는 것은 규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제 또 만들어냈던 것도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성이 되는데 가는 종목이 더 간다, 가는 말이 더 간다, 가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높이 올라가는 솟구쳐 있는 종목군들만 보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결국은 순례에 대한 부분들, 순례를 결정하는 부분들입니다. 네가 순례할래? 넘겨주고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고점의 종목들 따라 붙으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좀 드리겠고요. 저희가 신문 강좌를 통해서, 그리고 서울경제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장성을 많이 올라있는 종목군이 아니라 이제 올라오는 종목군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26님, 우신 시스템 4,795원.
예, 4,790원. 100%라고 얘기하셨네요. 어우, 너무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이라도 빠져나올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신 시스템. 자, 최근에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됐고요. 그 이후부터 추세적으로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추세적으로 바로뼈 쪽산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부품주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자,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급등세가 나왔죠. 그런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빠졌어요. 그런데, 자, 어찌됐든 지지선까지 그냥 아무 대응 없이 잘 버티셨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자리대가요, 좀 중요한 자리대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전에 이제 어떤 저항대를 형성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올 때도 한번 지지를 형성하면서 올랐고 지금 여기서도 지지가 되는 모습인데 3,500원 부근이 지지가 되면 결국은 다시금 쌍봉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이번엔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4,600원대 이상 오면 매도를 일단 해놓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더 간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군은 다시 한번 뼈쪽산을 그리고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을 매수하셨네요. 1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비중은 안 쓰셨네요.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손절을 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금일 한 6% 정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9,900원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조금 더 가지고 가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한국정보인증과 이 삼성 SDS 이쪽에서 지문인식 보안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 결제 사업을 좀 영위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테스트도 진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000원 정도 때는 그렇게 크게 비싼 그런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서흥요. 서흥. 예. 예. 매수가는요? 47,000원요. 47,000원. 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한 30% 넘는 것 같아요. 30%. 네. 매수 이유를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좋다 해서 그냥 한번 사봤더니만은 그러네요. 47,000원. 2%를 저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머니 4만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4만원 떨어진다고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어요. 추세상으로 이렇게 꺼보면, 바로 5만원 부근이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만원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은요. 예. 한 2달 이내? 두 달 예. 이내 한 5만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손절하면 안 되겠네요. 예, 지금 손절선은 아니에요. 4만원이 무너지더라도 4만원에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올 종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4만원 부근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 있다. 예. 그래, 밀려 내려올 수 있다 하더라 라고 생각을 예. 하시고 기다리시고 4만원에서 5만원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5만원 올 때는 일단은 매도를 해놓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현대 점- 로테임인데, 네. 2150원에 10%예요. 2150원에 10%.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철도 작년에 샀는데, 철도 원래, 네. 어딥니까. 포항하고,
전라도 지방에 뭐,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전라도 지방에 철도 뭐 또, KTX 네. 들고 한다고, 그래 샀어요. 다른 이유 없이요? 예. 실적 확인을 해보셨나요? 실적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적자 나왔죠? 적자 났어요. 네, 적자 났습니다. 예. 1분기 실적이 영업 적자 129억에 단기 순이익이 297억, 거의 300억 적자입니다. 예. 못 올라가겠죠? 예. 네,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죠? 예. 재료나 이슈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 평창에서 뭐가 열리죠? 평창에서 예. 평창에서 예. 올림픽 개최하죠? 올림픽입니다. 예. 네, 아직 예. 상당히 오래 남았죠? 예. 네, 그때까지 갖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올 연말까지는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예. 그럼 여기서 크게 뭐 부담스러운 자리대는 아닙니다. 일단 올 하반기에 예. 그 평창 동계올림픽 그 후보지가 아마 선정될 거예요. 올 하반기 정도에. 예. 그렇게 되면 뭐 고속철도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 건설도, 인프라 구축을 좀 해야 되겠죠? 예. 그 현대로템에 대한 부분들 괜찮을 거예요. 예. 네, 근데 크게 뭐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2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크게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있게 보시되, 예. 한 24,000원 정도? 올 연말까지는 그 정도는 가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보여집니다. 일단 연말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대까지는 아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여유있게 한번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미노로직스고요. 예. 매수가는요? 1,490원 100%. 비중 100%. 네. 비중 100% 실은 것까지는 좋으셨는데 왜 굳이 적자 기업에 100%를 실으십니까? 그냥 누가 얘기해서 했는데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누가 얘기했는데요? 이 적자 기업을 도대체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방송 보고 사신 거예요? 방송도 보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해서 샀는데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그전에 뭐 많이 올라가서 떨어진 거라 올해 뭐 많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떨어진 데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머니. 그게 떨어진 데 이유 없이 떨어졌으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어머니. 네. 그죠? 근데 이게 떨어질 때는 이유가 있어 갖고 떨어졌어요. 뭐였냐면 적자폭이 확대됐거든요. 그죠? 네, 뭐 인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적자 회사를 누가 인수를 한다? 글쎄, 이게 지금 앞으로의 산업군에서 크게 미래 성장 산업 쪽이 아닌데 누가 이 회사를 인수할까요? 어머니, 누가 카드라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러면 그게 결국은 어머니 돈 손해지. 남의 돈이 손해 나는 게 아닙니다. 남의 돈 손해 나면 꼬시죠. 기쁘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머니 돈 손해 누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게 누가 카드라라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 적자 폭을 올해도 약간 줄이는데 그쳤습니다. 큰 폭으로 줄이지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적자가 지속이 된다는 건 어머니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 회사의 자본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라는 것은 운영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어떤 장비라는 부분에서 감가상각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장비를 들이고 할 때는 적자인 상태에서 그걸 들이고자 하면 유상증자를 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대출을 내거나, 안 그러면 이 자본 잠식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야 돼요. 세 가지 다 악재죠. 그죠? 그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지금 이 화면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회사가 깨끗해요.
유상증자 한번 딱 했습니다. 그것도 2011년도에. 그죠? 액면 분할 한번 했고. 그리고 주가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적자를 못 면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쯤 하나 튀어나올 거는 뭐냐면 호재성 기사보다는 뭐가 튀어나올 확률이 높으냐.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들에서 새로운 부분들,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새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죠?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근데 주가가 보통 낮을 때는 유상증자는 잘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자본이 어느 정도 잠식이 돼 들어가고, 살을 깔다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굳이 왜? 그러니까 남이 뭐 한다고 얘기하더라도 어머니 이런 자본이 많이 잠식될 수 있는 회사, 적자가 이어진 회사들은 가능하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매도해야 되나요? 저러면 안 들고 갈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경험상 판단을 미루어 보자면 회사가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향후 미래 기대감이나 성장성이 있으면 자 그분들 얘기가 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뭐 M&A 가능성도 있겠고 그래서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어요. 근데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명확히 모르고 있고 근데 지금 기존의 경험에 비춰 본다면 지금 관계에서 크게 좋을 게 없는 회사다.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성장 기대감도 없는 회사다. 그러면 뭐 이래 살을 많이 깎아 먹으면 결국은 자본 잠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죠? 아미노로직스가 이 코스닥 회사잖아요. 3년 연속 적자면 어머니 그 상장 폐지 요건 내에 해당되는 거 아시죠? 네. 그죠? 지금 3년 연속 적자의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데 굳이 왜? 네. 그러게요. 그죠? 네. 그러면 그냥 매도를 할까요? 저는 매도할 것 같아요. 매도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 모르고 있는 부분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 매수하라고 하신 분들한테 정확한 모멘텀이 뭔지를 한번 여쭤보세요. 네. 그냥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올라갈 것이다라는 막연한 대답은 하시면 그냥 바로 팔고 나오시면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시장이요. 여러분들 많이 뭐 오르고 있는 듯 보입니다만, 방금 상담하셨던 분처럼 시장에서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을 다루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저희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종목을 분석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